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제 이 스타트 히어에서 얘기하는 기본적 분석을 얘기한 거고,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이 스타트 히어에서 얘기하는 기본적 분석을 어떻게 키움증권의 조건 검색식에 쓸 거냐,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분기 다섯 개, 연간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다섯 개를 여기가 전부 다 흑자여야 된다. 그다음에 매출액은 10% 이상 감소하면 안 된다. 마이너스 10% 이상. 그 조건식을 넣으려고 이제 보는 거지. 그게 ROE 부분인 거지. ROE 부분. 그리고 퍼 부분. 그래서 매출이 없어. 이 조건식에는. 네. 없는 이유는 조건식 제약 때문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유보율은 300%만 높다고. 음, 그러니까 우량주인데 우량주가 이제 잘못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성장주가 아니야. 네. 300%면 성장주잖아. 근데 음, 성장주도 나오게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런 의도인 거야. 유보율 최근 300% 이상이라는 거는. 그래서 유동 비율이나 이 부채 비율은 안정성 측면에서 넣어놓은 수치인데 이 수치는 이제 이 책 저 책만 보다 보니까 그런 책들에서 안정성을 얘기를 할 때 150% 이상, 100% 이하 이렇게 잡는 게 안정성 측면에서는 제일 좋다. 그래서 흑자라는 상태에서도 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회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수치가 이 B하고 C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항상 기준점은 이제 PBR인데 PBR 1.5를 기준으로 넣었다고. 그래서 얘도 성장주를 기준으로 해서 저평가, 아주 초저평가인 상태인 애들만 좀 잡아냈으면 좋겠다. 내가 얘를 2로 넣었더니 종목이 너무 많이 나와. 종목이. 그래서 종목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제 1.5라는 수치를 집어넣었던 거고. 이렇게 집어넣고 쓰고 있는 거지, 지금은. 근데, 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매출액 10% 이하로 그냥 집어넣을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음,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효율적일까? 아니면 저게 효율적일까?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수정은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이 조건 검색식에 내가 이 내조건식에 이쪽 부분 있잖아. 다른 부분. 다른 부분에는 내가 이제 이 성장주를 얘기를 할 때 이 전년 대비 증감률이라든지 뭐 이 전분기 대비 증감률이라든지 어 이 테스트 용도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우량주를 기준으로 이제 VI가 발생을 하면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다가 우량주에 해당되는 걸 집어넣고 VI를 전부 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정적 VI하고 이 동적 VI를 전부 다 그냥 나오게끔 네. 해서 이제 선택을 해서 한번 넣어서 실시간으로 이거는 이제 음, 이 종목이 발굴이 되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평가 매수 두 번째 거는 어, 한번 이렇게도 바꿔본 거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우량주 기준으로 그러면 흑자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흑자냐 그것만 보려고 이제 집어넣는 게 있고 그래서 이쪽 거는 그냥 테스트 용도로만 그냥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얘 갖고 비교하기 위한 거지. 이 저평가 매수 신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하고 네. 그래서 이쪽 게 어느 정도 음, 테스트가 어느 정도 돼서 얘네들 종목 발굴하는 게 이쪽보다 낫다라는 이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네. 그러면 이 대대적으로 이쪽으로 바꾸겠지. 내가 지금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용법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네. 사용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고 너는 뭐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 넘어가고 유보율이 뭔지도 이제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면 돼. 사실 어떤 회사에 다녀 내가 어, 예를 들면 대기업이야. 삼성중공업을 다녀 내가. 지금은 이제 이 삼성중공업 보면 적자가 장난 아니잖아 지금. 네. 지금 보면. 그리고 유보율도 보면 얼마 전에 주주배정 유증을 했거든. 음. 그래서 49%가 이제 470%로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국어를 한 거라고 사실. 네. 삼성그룹이 음. 일반 개미들한테 어? 음. 국어를 해가지고 돈을 이제 만들어낸 거지. 음.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여기에는 자본 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이 있거든. 네. 근데 이 사내 유보금 이 안에 퇴직금도 있는 거야, 문제가. 음. 그래서 이 유보율이 올인이 나버리면 퇴직금조차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회사는 사실, 이, 다른 회사로 갈 수 있으면 요 유보율을 봐가면서 가는 게, 이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퇴직금이 없다니까? 퇴직금이 없어. 이 유보율 보면 내 돈이 날라갔다니까? 내 돈 가져가 놓고 안 줄 거야, 아마. 음. 그럴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지. 이런 기업들 자체가. 그래서 이 쌍용차다 그러면 이 대기업이잖아. 대기업이었지. 지금은 뭐 안타까운 회사가 됐지만. 그래서 괜히 이제 나도 이제 조만간 퇴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퇴직금 준다고 할 때 잽싸게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선택이지. 잘 선택을 해야 되겠지. 유동비율은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은 그냥 넘어갈게. 네. 부채 비율 이건 단어에 대한 정의고 그냥 네이버 지식백과사전만 찾아도 이런 내용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도 나오지. 실전 증권사관학교 엑스파일에도 나오지만 사실 저런 내용들은 이런 가치투자 발굴 미국 같은 서적을 통해서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깊이 있는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 좀 음. 쉬운 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름 정리가 잘 돼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원래 원래 의도는 원래 의도는 저 위에 있는 이 책을 보면 더 좋지. 네. 이 책을 통해서 뭐, 지금 기본적 분석 내가 알려주는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하면 좋지. 그렇지만, 잔다고 했잖아, 이거. 네. 이 베개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 어려우니까 좀 더 쉬운 책부터 보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책을 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프레비율, 그 다음에 ROE. 그래서 ROE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 개를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네. 그지? 그 다음에 PBR은 하나만 집어넣었다고. 네. 그리고 이 펄은 ROE처럼 세 개를 또 집어넣고 이렇게 왜 이렇게 집어넣는지를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지?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PBR 같은 경우에는 왜 하나만 넣어도 되냐? 왜 하나만 넣어도 되냐? 얘는 재산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분기 기준으로 걔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야. 걔만. 나는 이 과거에 이 돈을 벌었어. 연간 예를 들어서 돈 버는 회사를 기준으로 좀 보자. 이 회사의 PBR이 이 2020년 이때 PBR이 7이 돼 있다는 얘기지. 네. 요게 중요하냐? 아니면 2021년 얘가 중요하냐? 지금 PBR이 2.84가 돼 있는데 얘가 중요하냐? 이 둘 중에
이 밑에 있는 이 숫자들은 이 숫자 하나 빼고 이 밑에 있는 숫자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냥 공부용으로만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얘 하나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왜? 2021년 말이니까 2022년 3월 달에 얘네들이 보고서를 일반 대중한테 알려줄 때 자기네 재산 상태는 이만큼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게. 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분기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2021년 사큐 실적과 예지 2.84 연간에서 보여주는 이 2.84, 2021년 얘하고 동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이 예를 들어서 3Q나 2Q 뭐 이렇게 이제 갭이 벌어지면 4.84라고 수치가 EQ 기준으로 보여지는데 연간으로 가면 얘 하나가 날아가는 거지. 네. 그래서 2020년 실적이 제일 위에 뜨면서 7.72 얘를 보여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수치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네. 가장 최근 분기 기준에 그 실적이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그 PBR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 PBR 수치가 바뀌는데 기준은 항상 3개월 단위로 바뀐다고. 여기에서도 또 갭이 발생한다는 거지. 3개월 단위의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음, 사실 실적은 매일 바뀌면 그 수치를 계속 제공을 해주면 좋지만 그럴 수는 없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었을 때 그 바뀐 수치를 이 PBR로 환산을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내가 투자를 할 때 더 빨리 이렇게 지금 이 PBR 3개월마다 나오는 이 PBR 수치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갭이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 퍼도 마찬가지고. 퍼도 지금 작년 12월 31일 기준인 거야. 오늘은 벌써 4월 24일이잖아, 오늘이. 네. 오늘이 4월 24일 기준인데 벌써 4개월이 지난 수치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의미가 없는 수치가 다 돼버리는 거야, 점점, 점점. 그러면 그 갭을 줄이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PBR 수치를 제일 적정가로 만들어 놓을 거냐. 왜냐하면 재산은 계속 이 당기순이익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기순이익 지난 한 4개월 정도 번 돈이 없는 거야, 이 안에. 음, 이 안에 없다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해됐지? 지금 한 얘기? 그것 때문에 주가 변동이 또 생긴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용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얘는 어닝 쇼크지 사실. 애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길게 네. 어, 시간을 잡아서 얘기를 했던 거고. 어, 그러면 퍼나 ROE는 왜, 세- 왜 다 집어넣냐? 네. 세 개를 왜 다 집어넣냐? 그것도 이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보는 거는 뭐야? 5개를 보는 거라고, 5개. 이 5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PBR이나 퍼로 이 5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거 보고 이거 보고 그리고 3년치를 보고 싶은 거야. 최소한 이거라도. 왜?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본식에서. 퍼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게 이 세 개야. 최근 결산, 최근 분기, 최근 분기 연원산. 요 세 개를 제공을 하거든. 네. 더 제공을 안 해. 이 퍼에 대한 지표로. ROE도 마찬가지야. ROE도, ROE도 똑같거든. 내가 ROE라는 지표를 쓰고 싶어. 근데 내가 쓰고 싶은 ROE 지표는
최근 결산, 작년 결산, 재작년 결산, 최근 분기, 전 분기, 전전 분기, 전전 전 분기 얘네들을 보고 싶은 건데 볼 수 있는 방법 얘네 이 영문에서 제공을 안 하지. 그래서 뭐 몇 년부터 몇 년 내가 이제 그걸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최근 결산인데 최근 결산 기준 전년 몇 년치 전부 다 흑자 요렇게 이제 제공을 해줬으면 내 입장에서는 좋지. 그런 지표가 필요하니까 영문이 제공을 안 하지. PB 한번 물어보시죠. PBR? 그 PBR이 현재 시점에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PBR이든 그래서 이제 PBR 최근 분기를 보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하나만 보는 거. 근데 ROE랑 펄을 가지고 음, 원래 이제 재무제표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게 이제 매출액 증감률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익 증감률이랑. 그죠? 아니 흑자 그러니까 흑자. 예. 근데 증감률을 보는 건 아니고 흑자를 보는 거야. 흑자만 나면 돼. 우량주기 때문에. 내가 우량주의 정의는 내가 우량주의 정의는 어떻게 내렸어? 위에서 최근 5분기랑 5년 그냥 다 흑자. 흑자. 어. 자, 그래서 5년 연속 흑자만 잡아놨다고. 예. 증감률 보는 게 아니라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감소할 수도 있고. 음, 이건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나는. 숫자만 나면 예. 된다. 그런 생각이야. 그래서 조건을 최대한 다 넣었다. PBR, ROE랑 ROE랑 ER. 펄은, 넣을 수 있는 모든 요건식을 다 집어넣은 거지. 네. 그래서 적자를 최대한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적자가 나올 수도 네. 있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저평가 매매법 이쪽에서 이제 이 DL이나 유스홀딩스나 삼성경제, BGF 이런 종목을 재무치를 보면 적자가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음, 이럴 수도 있다고. 음, 음. 그래서 이 종목은 보면 1Q 적자, 1Q 적자네. 그리고 4Q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어? 이 정기적인 적자잖아. 음. 그러면 바로 유보율로 가서 3% 이상이면 해도 된다. 그래서 BGF는 해도 되는 종목이지 사실. PBR 수치도 낮고. 그러면 0.3이면 저평가라고 얘기해도 되냐? 얘기해도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적자 하나 발생한 이 종목은 내가 어떻게 잡아? PBR 0.8%를 잡잖아. 두 개 발생했어? 그러면 PBR 0.5를 잡는다고. 근데 지금 0.3까지 내려가 있잖아. 어, 해도 된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예요? 저평가야. 어?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에 뭐네요? 넣을 필요도 없는 거지. 그냥 네. 내가 뭐 신급이나 중속이나 막 얘네들도 내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잖아. 네. 뭐. 그리고 안 하면 돼 그냥. 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하면 돼. 네. 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면 음, 굳이 뭐 이거는 이제 나처럼 좀 많이 했어 주식을.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정할 종목이 없다 그러면 해도 되지. 음, 이런 종목들은 안 망하니까. 이런 종목은 기업 합병 분할이 있으니까 과거 차트 날려버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잖아. 네. 신기준을 해. 그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그래도 5년 됐으니까 경기장 나올 거라서 음, 신기주 아니라고. 이미 여기서 1년, 2년, 3년 네. 저항선 돌파로 이미 날아갔네. 그래서 기본적 분석 네.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떻게 설정하냐 방법론과 그 네. 각각의 이 원바이 원으로 이제 막 설명하는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이제 존재를 했던 거지. 네. 그래서 저평가 우량주의 기준은 뭐냐? 이 기준점은 항상 우량주다 아니다. 음, 얘 기준을 잡을 때는 PBR 기준으로 0.8을 얘는 1이잖아요, 1. 네. 그래서 네. 저평가가 0.8인 거고. 네. 그래서 그 기준점대로
여기에 잠재되어 있는 유보율은 500% 이상. 근데 어, 퍼나 ROE 이쪽 개념은 그냥 양수기만 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냥 지속만 되면 되니까. 네. 근데 성장주는 기준이 PBR이 3이라고. 네. PBR이 3이기 때문에 PBR이 뭐 1보다 커도 상관없다는 거야.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 PBR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PBR이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내가 성장주다 그러면 사도 된다는 거야. 왜? 저평가니까. 네. 저평가 기준을 PBR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밑에는 다 저평가다. 음. 그래서 얘를 2로 내가 수정을 할까 하다가 음. PBR을 2로 수정을 할까 하다가 2로 수정하니까 너무 늘어서. 종목수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니까 굳이 뭐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게 할 필요는 없다. 장이 좋을 때. 음. 1.5도 장이 굉장히 좋으면은 좀 많이 튀어나오거든. 네. 그래서 이제 좀 걸러내는 거지. 근데 장이 안 좋아. 그러면은 너무 안 나와. 음. 종목이. 그래서 PBR을 내가 2로 늘릴 때도 있어. 가끔. 네. 좀 더 이제 종목 발굴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우량주와 저평가 성장주에 대한 이제 기준을 이렇게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이거 외에도 또 뭐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증권통인데 유보율은 어떻게 확인하고 매출액 포괄손익 어떻게 확인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이 순서는 항상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순서대로 내가 확인을 좀 할까를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게 유보율과 TBR 얘기가 빠졌네 여기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네. 이거 있잖아요. 응? PBR 퍼. 이거. 여기는 이제 정리하는 페이지라서 여기는 확인하는 페이지고. 근데 여기서부터 1번, 2번 넘버링을 이렇게 해버렸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 그래. 이렇게 해서 기본적 분석을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심리적 분석을 나가자고. 네.